이번에는 스테이터를 이용한 응용 계량 경제학 제2부의 제2장 패널 자료의 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가 결합된 패널 자료를 활용하면 여러가지 계량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질성을 통제함으로써 추정치에 생길 수 있는 바이어스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다 많은 정보와 가변성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공선성 문제를 피할 수가 있고 또 보다 많은 자유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효율적인 추정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패널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횡단면 자료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면 자료가 가진 계체간 변이와 동시에 시계열 자료가 가진 시간 변화에 따른 변이를 포착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특성이 있고,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 단독으로는 불가능했던 경제현상의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사 대상 개별 경제 주체의 반복적인 정보를 통해서 관찰할 수 없는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는 분석 방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외된 변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로 패널 자료가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혼용, 풀링 자료에 있어서는 횡단면 주체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패널 자료일 경우에는 경제 주체가 항상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패널을 이렇게 쌓아 놓은 것 같은 이런 자료이기 때문에 패널 자료라고 합니다. 패널 자료를 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처럼 A라는 경제 주체, B라는 경제 주체, C라는 경제 주체의 자료가 분포했을 경우에 시간 변화 또는 개별 경제 주체의 이런 특성을 무시한다면 이런 데이터를 그냥 모아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회귀선이 구해지게 됩니다. 절편과 기울기의 평유가 초래됩니다. 그림 B와 같은 형태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는 이러한 회귀선이 피트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피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역시 상수항과 기울기의 편의가 생깁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서 A, B, C가 이러한 정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추정 방법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울기가 오히려 반대인 이러한 회귀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의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추정 방법이 바로 패널 자료를 이용한 추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패널 모형의 형태와 그 수학적인 표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개체 효과 모형, Individual Effect Mode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패널 모형의 I는 경제 주체, T는 시간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주체 I의 T 시점의 Y값은 YIT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경제 주체 I는 각각 고유의 상수항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알파 I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경제 주체들의 X 변수와 Y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타 파라메타는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무작위적인 오차항, 순수한 오차항은 EIT로 표기가 됩니다. 여기서 알파 I는 개체별 고유 효과를 나타내는 무작위적인 오차항을 나타내고 EIT는 순수한 오차항을 나타냅니다. 개체별 고유 효과를 나타내는 알파 I는 다른 독립 변수, 즉 XIT와의 상관관계나 확률성 여부에 따라서 뒤에 설명을 드릴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고정효과 모형은 개체별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알파 I가 다른 독립 변수 XI와 상관관계를 갖는 소위 내생성, 엔다지너티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정효과의 모형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체별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 알파 i를 제거하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확률 효과 모형에서는 개체 효과 모형에서 알파 i가 독립변수와 아무런 상관관계를 갖지 않은 무작위적인 이러한 확률 변수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체 효과 모형에는 고정 효과 모형, 확률 효과 모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고정 효과 모형은 바로 개별 경제 주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알파 i와 xi 독립 변수가 상관되어 있다라는 이런 특징이 바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형을 고정효과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매우 잘못 붙인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모집단 평균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기에 개별 경제 주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것과 무작위적인 순수한 오차항을 합해서 UIT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i와 관계없는 알파항의 상수항만 남고 독립변수 여기에는 상수항을 나타내는 텀이 없어지고 이런 모형이 됩니다. 이 모형을 Population Averaged Model, 이라서 모집단 평균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원 효과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 변화 t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가 추가가 된 이런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 선형 모형은 위의 개체 효과 모형과 유사하지만은 개별 경제 주체별로 별도의 파라미터가 추정이 되는 이러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패널 모형이 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살펴볼 내용은 고정 효과 모형과 확률 효과 모형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고정 효과 모형, 픽스드 이펙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알파 i가 독립변수 xi와 상관되어 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어떤 독립변수가 있을 때 관측할 수 없는 독립변수가 관측할 수 있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수는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귀 모형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면 그 효과가 바로 알파 i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로서 알파 i와 xi가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이런 모형이 바로 고정효과 모형입니다. 이번에는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 방법을 보여주는 스테이터 명령어와 추정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 모형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검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고정효과 모형은 모형의 추정에서 개체별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 알파 i를 제거하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알파 i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변수를 차분한다든지 더미 변수를 활용을 한다든지 개체 내 추정량 within estimator를 구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스테이트 명령어는 xtrg에 옵션, fe, fixed effect라는 옵션을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확률 효과 모형에 있어서는 개체별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알파 i가 독립 변수와 아무런 상관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복합 오차항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 상관의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화된 최소 자승법이 사용이 됩니다. 이때는 xtrg에 re라는 랜덤 이펙트라고 하는 옵션이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정 효과 모형이 옳은지 확률 효과 모형이 옳은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는 하우스만 검증, 하우스만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모형을 추정을 한 뒤에 이 두 모형의 파라미터의 차이가 의미가 있을 정도로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두 모형의 파라미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귀무거슬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말은 결국은 확률 효과 모형이 옳다라는 것이 귀무가설이 됩니다. 이 하우스만 검증은 이분산이라든지 자기 상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검증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스테이터를 이용한 기초 패널 추정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스테이터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패널 자료를 다룰 경우에는 데이터가
와이드 폼 데이터를 롱 폼 형태로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reshape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가 패널 자료이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해줄 때에는 xts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패널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i에 대해서 동일한 t를 갖지 못하는 이러한 비균형 패널 자료를 균형 패널 자료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xtbalance라고 하는 사용자 작성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패널 자료의 단순 기술 통계량은 xtsum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패널 자료의 요약 통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xttab, xttrans라는 이러한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패널 자료의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의 앞부분에는 xt라는 이러한 알파벳이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터 명령어 가운데 xt로 시작하는 명령어는 거의 대부분 패널 자료를 처리하는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테이터를 이용을 해서 패널 모형을 추정을 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를 살펴봅니다. 균형 패널 자료와 불균형 패널 자료를 추정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서로 틀린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차이가 크게 중요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 패널 자료를 다룰 경우와 장기 패널 자료를 다룰 때에 스테이터 명령어는 각각 틀린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단기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객체의 수는 많은데 시간은 짧은 것. 그 다음에 장기 패널 자료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의 수는 작은데 시간이 긴 것. 이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기 패널 자료의 경우에는 주로 이분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시가 되고 패널 자료에서는 자기 상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안점을 갖게 됩니다. 단기 패널 자료에는 xtreg, xtrEgar 또는 하우스만 테스트를 위한 하우스만이라는 이런 명령어가 사용이 됩니다. 장기 패널 자료에서는 xtgee, xtgls, xtpcse 이러한 명령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독립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도구 변수 인스트루멘탈 베리어블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xtivreg라는 이런 명령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법을 위해서는 xthaylor이라는 명령어가 사용이 됩니다. 또 패널 자료에서도 시차 종속 변수를 사용을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아렐라노 본드 추정법입니다. 이때 명령어는 xtabond라는 명령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패널 자료를 이용한 비선형 모형을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성적 종속 변수 모형, 여기에도 역시 xt라는 이런 명령어로 시작되는 플로빗, 로짓, 포화성 이런 명령어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패널 자료를 처리하는 매우 다양한 스테이터 명령어를 분석 단계별로 나열을 한 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정리를 위한 스테이터 명령어, 폴링 자료로 간주를 했을 때의 추정 명령어, 장기 패널 추정 방법 명령어, 고정효과, 확률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명령어, 그 이외에 도구 추정 방법으로서 정태적, 동태적 IV 추정 방법, 여러가지 정성적 선택 모형, 시계열 분석,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패널 자료 처리를 위한 스테이터 명령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기초 패널 추정법과 스테이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데이터를 읽어 들여오고 xtset 패널 자료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 패널 자료의 단순 기술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는 풀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최소 자승법을 적용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추정을 하고 하우스만 테스트를 해봅니다. 우선 xtset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패널 자료라는 것을 선언을 해 주었을 때 strongly balanced 되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밸런스드 패널 데이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XT-SUM에 의해서 추정된 단순 기술 통계량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개체 내 개체 간의 개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체 내 개체 간의 개념은 여러분들께 이미 분산 분석이라든지 R 스퀘어를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within 변수와 between 변수에 있어서 표준 편차가 제로가 나오는 경우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d 변수의 within, 개체 내에서는 동일한 i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제로가 됩니다. between, 개체 간에는 같은 시간 변수이기 때문에 역시 제로가 됩니다. 그럼 반면에 종속 변수로 사용될 체리티 변수를 보게 되면은 between, 개체 간 변이가 개체 내 변이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개체 간의 변이가 훨씬 크다라는 것은 개체 간에 이분산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체 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개체 내 변이는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셋은 단기 패널 추정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단순 기술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리티라는 변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패널 자료를 풀링 자료로 간주를 해서 OLS 추정, 그 다음에 이분산 문제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로버스트한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두 추정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추정치는 동일하고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만 바로 로버스트한 표준 오차가 일반 고전적 최소 자승법에 비해서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패널 자료를 단순히 풀링 자료로 간주한 고전적 최소 자승법과 또 로버스트한 스탠다드 에러를 구한 이런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xtrg라는 명령어에 Fixed Effect, FE라는 이러한 옵션을 부과를 해서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xtrg라는 명령어에 랜덤 이펙트라는 이런 옵션을 부과를 해서 확률 효과 모형을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바로 알파 i 상수항, 개별 경제 객체의 상수항과 독립 변수가 코릴레이트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중요한 특징이 상수항과 독립변수가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랜덤 이펙트 모델에서는 바로 상수항과 독립변수가 상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패널 자료를 추정을 했을 경우에는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스퀘어, 결정계수도 모형 전체에 대한 결정계수와 개체 내, 개체 간 모형의 설명력을 동시에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정효과 모형이나 확률효과 모형에 있어서는 오차항이 두 개입니다. 개별 경제 객체의 상수항을 나타내는 이것과 완전히 순수한 오차항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널 추정법의 추정 결과의 마지막에는 항상 그 오차항의 분산을 이처럼 리포트해 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로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체 오차항의 분산 가운데에서 상수항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1.07과 0.67의 합 가운데 1.07이 바로 71.4%를 차지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해석은 나중에 우리 생산 함수 추정할 때 변경 생산 함수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에는 하우스만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확률효과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파라미터 추정치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값의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을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차이를 통해서 검정 통계량, 카이스퀘어 통계량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은 15.6이 나왔고 P값은 0.008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P-밸류를 통해서 가설 검증을 해보게 되면은 바로 1% 유의 수준 하에서 두 모형의
파라미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가운데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두 모형의 파라미터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라는 이것은 결국은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두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치의 차이가 크게 없다라는 것을 기각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고정효과 모형이 보다 좋은 모형이다. 다시 말하면 개별 경제 주체의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항과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를 인정을 하는 바로 고정효과 모형이 보다 적절한 모형이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과 두 모형의 선택 문제와 관련된 하우스만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패널 자료의 분석에 대한 대부분의 기초 계량 경제학 책에서는 주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고급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하는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